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수입니다. 이 시간에는요 제가 존경하는 전 김형호 전 국회의장의 글을 하나 소개해드리면서 논평을 해드리겠습니다. 글 제목은 국민의힘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런 내용입니다. 정기국회가 시작됐다. 그렇죠. 9월 1일부터 12월 10일까지 100일간 정기국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유례없이 대통령이 불참한 22대 국회 개원식과 뚜렷한 성과 없이 끝난 여야 대표회담은 예의 어둡기만 한 우리 국회의 앞날을 확인시켜주는 듯하다. 변화무쌍한 세계에서 어떻게 살아남고 미래를 준비할 것인지 고민하는 정치인 본연의 모습은 언제쯤 볼 수 있을까? 그나마 몇몇 사안에 대해 여야가 오랜만에 의견을 같이 하는 모습을 보였고, 이에 국회의원들이 사람으로 보이기 시작한다는 말도 듣는다. 그전에는 사람이 아니었던 것입니까? 부디 막말과 몰상식과 파렴치로 분칠한 국회의 모습, 상대방을 죄인 취급하고 모욕 주는 비신사적 행태가 교정되고 사라지기를 희망해 본다. 전 국회의장이었던 그 김영호 의장이 왜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지난번 청문회 때 법사위원장 정청래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는 군대도 갔다 오지 않았고 국회의원이라고 법사위원장이라고 안장을 채워주니까 장군들에게 일어서 앉아, 밖에 나가, 이렇게 호되게 호통했던 그런 모습들을 봤을 때 우리 국민들은 무엇을 느끼겠습니까? 또 과학기술위원장인가요? 최민희 위원장, 그 청문회 나오는 이진숙 그 방송통신위원장, 두뇌가 머리가 잘못됐다, 두뇌가 잘못됐다, 두뇌가 이상이 있다, 이런 발언들하고 말이죠.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고 멸시하고 또 면박을 주고 말이죠. 이런 행태는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존재감 낮은 국민의힘이라고 나왔네요. 때맞춰 윤석열 대통령은 노동연금 개혁을 선언하고 24조 원짜리 체코 원전을 수주하는 등 발빠르게 움직인다. 국회를 장악한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은 투구의 채찍과 당근, 치고 빠지기로 전국을 이끌어간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어디에 있는지 잘 보이지 않는다. 보이는 건 대통령과 이재명 그리고 한동훈 정도다. 세 사람이 전국의 중심이지만 이 셋이 정치를 좌지우지한다면 300명이나 되는 국회의원들이 왜 필요한가? 국민의힘은 정기국회를 앞두고 연찬회에서 민생과 국익을 훼손하는 거짓 선동에 단호히 맞서 싸우겠다고 결의문을 채택했다. 싸우겠다는 표현이 눈길을 끈다. 그런데 과연 제대로 싸울까? 여당 의원은 만나기만 하면 숫자 부족을 하소연한다. 상임위나 본회의장에서 일방적으로 당하기만 하고 피켓 시위나 성명서 낭독, 윤리위원회 제소나 법원에 고발하는 방법 말고는 다른 수가 없다고 한다. 이재명 방탄국회를 위해 야당이 수의 힘으로 밀어붙이고 장관부터 판검사까지 탄핵을 밥 먹듯 해대니 그럴 만도 할 것이다. 야당이 과도한 입법과 무차별적 정치 공세를 해대는데도 왜 이렇게 여야의 지지율은 고만고만한가?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약자 동정 심리가 남다른 우리 국민이 왜 막무가 내인가? 야당을 엄하게 꾸짖지도 고군분투하는 여당을 감싸주지도 않는 걸까? 국민이 문제인가? 국민의힘은 국회의원 108명, 의석수 3분의 1이 넘는 결코 적지 않은 숫자다. 내가 국회의장 시절 야당인 민주당은 90명 정도 안 됐지만 국정의 중심축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그들이 오히려 주도해 나갈 때도 있었다. 이게 20대 국회였거든요. 제가 그때 여야 가리지 않고 입법 칼럼을 많이 쓸 때인데요. 그 당시 민주당 의원들은요, 진보적인 사고를 가져가지고 법안 발의도 열심히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야당 국회의원들은 인원수 많다고 말이죠. 입법 발의도 하지 않고 게을리하고 태만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국회 도서관에서 말이죠, 강당에서 무슨 회의가 있었는데 제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무능한 당이다. 무능하다. 일을 하지 않는다. 게을리한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은 위험한 당이다. 이런 표현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에도 진보 사상을 가진 의원들이 열심히 국회에서 일을 하는 분들도 20대, 21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정치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나간 이유가 뭐겠습니까? 나는 그들의 내용을 정체성을 알고 있습니다. 그때와 지금은 사람, 환경, 법률이 다르다. 그러나 아무리 시대가 변해도 변찮을 원칙은 있게 마련이다.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 지혜와 용기와 부지런함이 더 중요하다는 말이다. 지금 국민의힘은 뭐 지혜, 용기, 지식은 있을 수 있으나 지혜도 없고 용기도 없고 부지런하지도 않고 게을리하다는 거 아니겠어요? 투쟁하고 말이죠. 반박하고 뭐가 잘못됐는가? 야당이 뭐 탄핵을 하고 뭘 해도 뭐가 잘못됐다 반박하고 말이죠. 대통령에도 힘을 실어주고 말이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세워라 내워라 되겠습니까 여러분? 국민의힘은 이것이 절실하다. 이것을 채우지 못하면 여당의 지위도 국민적 관심도 사라질 수 있다. 간략히 짚어보자. 부지런한 의정활동이란 뭔가? 세상이 가파른 속도로 변해갈 때 과거와 현재, 익숙한 것과 새로운 것 사이에 갈등과 괴리, 부조화는 생기기 마련이다. 부추기는 쪽과 달래는 사람이 있기 마련이다. 누가 더 신뢰감을 주느냐에 따라 기울기가 결정된다. 답은 현장에 있다. 내가 최장수 원내대표를 성공적으로 마친 준칙이었다. 가치와 이해가 첨예하게 부딪히는 곳에서 답을 찾기가 쉽지는 않다. 진정성, 진정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어떤 일을 추진하면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지속성. 그리고 현장성이야말로 문제 해결의 3대 핵심이다. 국민들이 어떤 일이 발생했으면 현장에 가서 왜 일이 발생했는가? 그러면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는가? 어떤 법안을 위반해야 되는가? 이걸 연구하고 공부하고 탐색해야 됩니다. 지금 전력망 확보 문제를 비롯해 온 사방에 널려있는 문제와 찾아야 할 곳이 얼마나 많은가. 그러나 지금껏 국민의힘은 현장에서 고뇌하는 대신에 현장에 가지 않아요. 국회에서 밀리고 당하기만 했다. 또 지역구에선 우리끼리 만나느라 바쁘다. 이러니 지지율은 당연히 정체다. 문제가 있는 곳에 국민의힘이 달려간다. 이런 자세를 보인다면 국회에서의 수모를 뒤로 돌리고 국민 지지를 회복하는 길이 열릴 것이다. 의원 10명이
한 팀을 이뤄도 10개 조가 문제의 현장에 동시에 나갈 수 있다. 몇 날 며칠이고 날밤을 세워보라. 싸늘한 눈초리와 돌팔매도 시간이 지날수록 마주보는 눈이 되고 어깨에 동무하는 팔이 될 것이다. 해결되면 좋지만 설사 해결이 안 되더라도 진정성, 신뢰감은 쌓게 될 것이다. 오직 하면 이런 후배 의원들에게 이런 얘기 하겠습니까? 용기와 지혜에 대해 더 살펴보자. 운동권 중심의 전통을 이어받은 민주당은 용감하고 공부 많이 하고 높은 자리에 올랐던 국민의힘은 지식이 많다고 한다. 국민의힘 의원 중에 말이죠. 정부 요직에 좋은 자리에 있고 공부 많이 하고 국회의원 됐다고 뭐 하고 있습니까? 제대로 일을 하고 있습니까? 과연 그럴까? 정치에서 지혜와 용기는 그런 것이 아니다. 문제 있는 현장에서 밤을 새워가라 이 말이야. 지식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야. 지혜와 삶의 지혜와 용기를 가지고 현장에 가서 국민들이 애로사항을 들어봐라 이 말이야. 지난 광복절은 특별한 선언을 담았지만 야당 대표들과 국회의장은 불참하고 대신 광복회의 별도 행사에 얼굴을 대부분 내밀었다. 이게 제대로 된 국가입니까 말이죠. 정부는 광복절 행사를 광화문에서 하고 또 이종찬 광복회장은 별도로 하고 말이죠. 이게 됩니까 이게? 느닷없는 건국절 얘기로 꼬리가 머리를 흔들어 버렸다. 반쪽난 광복절 행사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처음이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처음으로 광복절 행사가 두동강이 난 거 아니에요. 당연히 대통령 리더십에 상당한 타격을 준다. 국가 최고의 행사가 정치로 얼룩지고 있을 때 국민의힘은 어디에 있었는가? 야당 대표들이 광복회장을 찾아가 대통령과 정부를 비틀고 광복회의 강경 입장을 부추기는 동안 국민의힘은 지도부는 대통령과 운명 공동체라고 떠들던 윤핵관들은 어디서 무엇을 했는가? 광복회장에게 돌아올 명분과 체면을 세워주는 일이 그렇게도 힘든가? 광복회장이 마음을 돌리든 안 돌리든 찾아가 설득하는 모양새도 보이지 않는, 다른 말로 하면 용기도 지혜도 없는 국민의 힘이 국민의 지지와 신뢰를 받을 수 있을까? 광복회장은 윤 대통령과 특별한 인연이 있지 않는가?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들이 하나둘 거리감이 생기고 심지어 떨어져 나간다는 소문은 정치적으로만 따져도 치명적이다. 덧셈 정치가 아니라 뺄셈 정치를 계속하면 결과는 어떻게 되겠나? 무엇이 남겠나? 국민의힘은 싸우겠다고 결의했으면 제대로 싸워야 한다. 숫자 타령이나 하고 성명서 낭독이나 결의문 채택으로 끝난다면 이건 신용만 내는 것이다. 시대에 뒤떨어졌다는 그 정당과 싸우면서 해묵은 방식을 그대로 사용하면 누가 더 낡은 것인가? 국민의힘이 살아남으려면 진정한 지혜와 용기와 부지런함이 절실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어떤 일이 발생하면은요, 진정성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일회성으로 끝내서는 안 돼요. 지속적이고 연속적으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발생하면 현장에 투입해서 한두 명이 국회의원이 가는 게 아니라 국민의힘 여러 의원들이 가서 힘을 모으고 지혜를 모아야 된다는 겁니다. 용기라는 게 뭡니까? 용기. 실천하는 게 용기 아닙니까? 마음만 먹으면 뭐예요? 용기가 부족하니까 실천을 못하는 거 아니에요. 바로 실천하는 삶이 바로 용기입니다. 용기를 가지고 현장에 뛰어들어서
문제 해결을 하면 국민들이 알아줍니다. 그리고 입법 발의도 국민들의 민생 법안, 국민들이 어려운 게 뭐냐? 지금 자영업자들이 무엇을 원하고 있느냐? 대기업과 중소기업들이 서로 상생하면서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가? 이런 걸 보시고 파악해서 법안도 만들고 정부와 협치를 하고 또 더불어 야당과 협상을 해서 좋은 법안을 이끌어내고 그래야 올바른 정부가 탄생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 김형호 전 국회의장의 지혜, 용기, 부지런함을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진정성과 지속성과 현장성을 가져야만이 문제 해결의 3대 핵심임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여러분, 국민의힘 국회의원 여러분, 지혜와 용기와 부지런함을 가지고 싸워보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